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수요일이네요. 자,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 통해서 답변 드리고 또 제가 궁금해 하시는 것들 평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가 재밌네요. 어바리꾸님. 자, 이분께서 음주 취소 통지서 오는데 2, 3주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기준은요, 경찰서 출석 날짜부터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후에 이 취소 결정 통지서라고 하는 게 옵니다. 그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면 행정심판 접수가 바로 가능해집니다. 다만 취소 통지서가 오기 전에도 접수가 가능할 때가 있는데, 이제 이미 지방경찰청에서 통지서를 보냈는데 내가 못 받은 경우에 이런 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에서 보낸 이력만 있으면은 사실 행정심판 접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지서가 발행이 안 됐는데 이거를 접수하면은 반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려가 된다고 해서 뭐 어려운 건 없는데 다시 한번 또 접수하는 좀 귀찮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몇 번 당해봐서 빠삭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중인데 관련 자료를 컬러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컬러든 흑백이든 관계는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컬러로 하시는 것이 이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일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디테일한 것들, 현장감이 생생한 부분들이 보이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컬러가 낫겠죠. 근데 컬러는 사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흑백으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증 같은 거 컬러가 전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하시고, 이제 컬러가 좀 필요한 거, 일하는 사진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컬러로 하셔도 되고,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컬러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어바리군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뭐 요즘 Q&A 게시판이 좀 조용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답 드리고 있으니까, 음주운전이든 뭐 그 손해사정 업무니까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든지 뭐 관계없습니다. 물어봐 주시고요. 뭐 하다못해 형사사건이나 뭐 사기사건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셔도 저는 다 이제 라인이 있으니까 저희 변호사님들과 이제 그런 것들 다 제가 물어봐서 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든지 적어 주십시오. 심지어 이혼도 가능합니다. 이혼도. 뭐 이혼을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예, 저희 이혼 변호사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알아요. 저희 이제 후배들 중에도 이혼 변호사님이 있고 저랑 이제 잘 아시는 분들 중에 여성 변호사님들 이혼 변호사님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소개를 하면서 뭐 중개료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사실 절대기간이라는 걸 좀 설명드릴게요. 절대기간. 절대기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기간을 넘기면 접수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절대기간에는 몇 개가 있어요. 일단은 행정심판은 취소 통지서, 아까 말했죠? 취소 결정 통지서를 지방경찰청에서 오는 등기를 받고 받은 날짜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 90일이 넘어가 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도가입니다. 도가. 각하라고 하죠. 본안 심리 못 들어가고 각하가 됩니다. 절대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심판은 90일 안에 해야 된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인데요. 행정심판이 끝나고 나서 재결서라는 게 옵니다. 판결문이라 그래요. 가끔 재결서라고 하면은 다시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제가 아닙니다. 결정할 제자입니다. 그래서 재결서가 오게 되면 그걸 받고 90일 안에 역시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가지고 못한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90일이라는 기간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약식 명령 통지서 받고 7일 안에 정식 재판, 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벌금 감경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약식 명령 통지서를 받고 7일 안에 법원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도 절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넘어버리면 절대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넘겨서 오늘도 본인께서 이제 받은 날짜를 헷갈려 하셔갖고 저희가 넣었는데 기간 넘었어요 라고 이제 법원 주사부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물론 저희 법무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그 기간 도가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약식 명령 통지서는 받으면 무조건 7일 안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빼고는 뭐 이제 항소 같은 것도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권고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권고기간. 권고기간은 절대기간이 아니에요. 그냥 그 기간을 넘어서 접수해도 상관은 없는데 대체로 그 기간을 좀 지켜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권고기간입니다. 자, 권고기간도 상당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공소장이라고 하죠. 피고인 소환장을 받고 거기 보시면 7일 안에 피고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나와 있어요. 7일 안에. 근데 이거는 절대기간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판 전까지 내도 되고 선고 전까지만 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고 전까지만 1심 선고 전까지만 관련된 피고인 의견서를 몇 번에 걸쳐서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권고 기간입니다. 문서에 7일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그걸 지켜달라는 것은 권고하는 것이지 그 기간 안에 안 넣으면 안 받아준다 이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 심리에 있어서 판사가 보는데 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빨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판 때 피고인 소환장 받으신 분은 7일 안에 넣는 것이 절대 기간은 아니다. 권고 기간이다. 이거 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정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정. 우리가 이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면은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보정을 하라고 보정서가 오거든요. 보정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보정 명령도요. 엄밀히 말하면 그 기간 안에 넣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거 전화해가지고 제가 뭔 일이 있어갖고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주사부님 조금만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유두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권고기간입니다.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 작성도 권고기간이지 절대기간은 아니다. 다만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안 내버리면 없던 걸로 돼서 각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전화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좀 벌어 보셔야 됩니다. 보정명령은 보통 한 3일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급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스킬 있게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의자 의견서나 반성문 같은 것도 정확하게 언제 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벌금형이 나오면요. 3, 4일 안에 법원에 뭔가를 제출하라 이런 문자가 오는데 그 3, 4일도요 역시 권고기간입니다. 그게 절대기간은 아니에요. 검찰에서 법원을 넘겼을 때 법원에다가 3, 4일 안에 뭐 의견이 있으면 내라 뭐 이런 문자가 오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아닙니다. 그냥 얼마든지 늦게 내도 되는데 다만 이제 법원에서 확정이 돼버리면 못 내기 때문에 가급적 그 기간을 지켜주시는 게 좋다. 여기까지 오늘 권고기간과 절대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범석 대표였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